모든이랑 어떤의 부정만 안 했어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 모든이라는 말은 사실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껴있는 접속사가 다 and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자, 모든 남자는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하면 이걸 부정하면 모든 남자라는 얘기는 남자 A도 그리고 남자 B 그리고 남자 C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부정한다라고 하면 남자도 부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도 뭘로 부정해야 돼? 또는으로 부정을 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명제는 아니겠지만 모든 남자는 바보다 라고 하면 이건 풀었으면 남자 A 그리고 남자 B 그리고 남자 C 점점점 다 바보다가 될 텐데 얘를 만약에 부정한다라고 하면 남자 A 또는 남자 B 또는 아예 풀어쓰기 귀찮아. 마지막도 부정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 길게 이렇게 쓰지 않고 남자 A 또는 남자 B 또는 남자 C를 줄여서 표현하면 어떤 남자겠지. 어떤 남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으면 뒤에 있는 애도 부정을 하지만 앞에 모든의 부정은 뭐? 어떤이 된다라는 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모든과 어떤의 부정이 되겠고 제가 하나만 예시를 보여드렸고 자, 일단 327번 한번 볼게.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골라라.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맞습니까? 어떤이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정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자, 특정한 소수는 짝수 맞지? 짝수 중에 소수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2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 명제야.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이다. 맞죠? 이것도. 어떤 양의 실수. 얘는 특정한이죠. 특정한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x보다 작다. 맞죠?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지. 2분의 1은 제곱하면 2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얘도 맞고. 자, 어떤 실수. 특정한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이거 2차 방정식 해가 있으니까 얘도 맞지. 그 다음에 5번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틀리기가 어렵지만 합답형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단독으로 나오면 틀릴 수도 있어요.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유리수이다. 맞습니까? 가끔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무리수 맞죠? 이거 무리수 맞는데 제곱하시면 유리수 안 나와요. 그죠? 이런 예시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5번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건 모든과 어떤이 있는 명제고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볼게. 329번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일 때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뻥좀 보태면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부정이 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제가 부정을 먼저 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의 부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뒤에 부등식도 부정을 해야 되죠. 그럼 0보다 크다의 부정은 정반대니까 작거나 같다예요. 등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이건 지금 부등식이지? 부등식입니다. 근데
미지수가 없어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인수분해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제가 그래프로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2차 함수 할 때도. 이걸 풀어서 보면 어떤 실수에 대하여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으면 되는 거지. 어떤 실수에 대하여.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 맞나 아닌지 얘기를 해봐. 이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진다.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실수를 데려와도 함수값이 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없어. 이렇게 그려지면 돼? 되죠? 0이랑 같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지? 뭔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이 2차 함수를 그려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1개나 2개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x축과의 위치 관계로 파악을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배운 주된 내용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 구하는 방정식이 는 0이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 텐데 그 방정식에 해가 있으면 되죠. 자,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같아도 돼? 같거나 크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K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루트 2지. 루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아래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나온 김에 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만약에 P면 Q이다가 성립하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집합 시간에 배웠는데 P가 Q에 포함이 되면 둘 다 여집합하면 포함관계가 뒤집어져야 되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명제로 표현해보면 Q의 여집합이면 not Q예요. P의 여집합이면 not P고. 자, 그럼 얘가 참인 순간 얘도 자동 참이지. 자동 참입니다. 우리가 명제에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P면 Q이다 해서 이쪽을 가정이라고 하고 영어랑 똑같습니다. 이쪽을 결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두 조건. 근데 결론을 부정해서 앞으로 끌어오고 가정을 부정해서 뒤로 간 이걸 두 글자를 뭐라고 배웠니? 대우라고 배웠죠. 대우. 대우. 이따 제가 증명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죠. 본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 같다. 진리값이 같다는 얘기는 본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본래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때 본래 명제를 쓰셔도 되고 대우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제가 집합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대우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지. 얘랑 얘랑 자리 바꾼 거. 이건 뭐라고 합니까? 역이라고 하죠. 역은 본래 명제랑 진리값의 연관관계가 있니? 없죠.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참이고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이고 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둘은 진리값에는 연관관계가 없고 그냥 가정과 결론을 뒤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대우입니다. 대우.
자, 그럼 여기서도 저는 335번으로 할게요. 대표형보다.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 이제 짬뽕을 한번 해볼게. 조건 PQ가 나와 있고 P면 Q이다의 역이 참. 자, 그럼 이 명제에 제가 역을 써보면 가정과 결론이 바뀌니까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그럼 제가 참이 되려면 화살 맞고 혹이 볼록 나와서 이게 성립하면 참이지. 조건 Q에 진리집합이 다 P에 포함이 되면 참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부등식을 풀어내야겠네. 얘는 좀 빨리 하자. 사이범위지. 3과 마이너스 3과 3 사이의 범위고 다 K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그럼 여기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이거밖에 없어.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 지금 Q가 P에 포함이 되면 되잖아. 그럼 Q는 미지수가 없습니다. 여기 속하는 모든 실수가 Q의 진리집합이에요. Q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겠고, 근데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P는 이렇게 있어야죠, 지금. 그래야 Q가 몽땅 다 P에 포함이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부등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부등호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등호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죠. 제발 생각하셔야 돼. 대충 때려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 K-3은 2보다 작아야 되죠. 첫 번째. 자, 같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같아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지. 둘 다 비어있으니까. 이것도 성립해야 되고 6보다는 K 플러스 3이 커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 6이랑 같아도 되겠네. 그럼 이쪽에서 K는 3 이상, 이쪽에서 K는 5 이하 나오면 되겠죠. 그럼 정수 K의 개수는 3, 4, 5 3개가 되겠고. 자, 됐니? 네. 네네. 자, 그 다음이 336번. 자, 두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참이다 라고 했어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뭘 원하는 거냐.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으면 A가 K보다 작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참이래. 이거 보고 어떤 범위를 방금처럼 그려낼 수 있겠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본 명제가 참거짓을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 형태야.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다릅니다. 이걸 딱 보고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으면 A가 뭐보다 작지?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뭐 이거 어렵지 않아? 그럼 일단 대우를 써. 자, 대우면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부정해서 앞으로면 A가 K 이상이고 또는 부정이죠. B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이거 부정해서 자, 이게 대우죠. A가 K 이상이고 B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A 플러스 B는 4 이상이다가 참이 되어야만 합니다. 훨씬 참거짓 구별하기가 좋지 않아? 이 경우면 이거라면 A 플러스 B는 K 마이너스 1 이상이죠. 맞아?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A 플러스 B가 뭐보다 같거나 크면 4 이상이겠습니까? 여기 써있는 애가 4 이상이면 되죠. 꼭
똑같은 애가 써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A 플러스 B가 5여도 되고 6이어도 되고 7이어도 되잖아. 그럼 다 4 이상인 거 맞지? 그러니까 이쪽에 4 이상만 써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K는 5 이상 되겠죠. 이게 바로 뒤에 소단원에서 배울 대우법이란 증명법이에요. 본래 명제의 참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구별하는 걸 뭐 대우라고 하고, 그 다음 3단론법은 뭐 이게 왜 맨날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3단론법은 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이런 양반들 많이 들어봤지.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 뭐 이런 게 3단 논법이죠. 명확하게 참인 명제들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걸 그냥 3단 논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R이다가 참이라면 나는 뭘 알 수 있냐?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R이니까 결국 P면 R이다를 얻어낼 수 있죠. 그죠? 너무 뭐 수학이라기보단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P면 Q고 Q면 R이면 P면 R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이랑 방금 했던 대우를 짬뽕해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를 제가 얻어내 볼게요. 일단 이 두 개를 이어야 돼. 이어 붙여야 돼. 그럼 얘가 참이면 이놈의 대우도 참이지. not Q이면 not R이다죠. 자, 그럼 하나로 붙여봐. P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다.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게 P면 not R이다 알 수 있겠지. 그럼 2번은 일단 맞습니다. 그죠? 이건 참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참이 맞다면 이놈의 대우인 R이면 not P다도 참이겠지. 얘도 참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이 참이라면 이놈의 대우 Q이면 not P다도 참이겠지. 이것도 참이고요. 이놈이 참이면 저놈의 대우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겠지. 1번만 증명이 불가능하죠. 물론 1번도 참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주어진 식의 한도 내에서는 명확하게 참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제가 참 일단 문장으로 나온 건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 거고, 짧은 시간에 제가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자, 이제 수학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짧게만 개념 설명을 드리면, 수학 시간에 다루는 명제의 대부분은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했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이런 거였어요. 이 각각을 보면 조건 맞죠? 조건이 뭐였니 근데? 주어진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했죠. 얘를 P, 자, 얘를 Q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P면 Q이다 맞습니까? 맞죠? X는 1이면 X제곱은 1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지금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조건 두 개면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명칭을 P는 무슨 조건이라고 하니? 기억나? 안 나? 정확하게 P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의 명칭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화살표가 나갔잖아. 우리가 보통 부자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나눠주는 사람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P에서 화살표가 나갔으니까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반대되는 용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제가 왜 소괄호를 쳤냐면 보통은 그냥 P는 충분 조건이다. 수학 선생님들이나 뭐 강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그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PQ가 올 수도 있고 PR이 올 수도 있고 PS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가 정확한 명칭이고 약식으로 그냥 여기서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게 말뜻도 전혀 얼척없진 않은 게 그러니까 왜 충분이라는 말을 쓰냐면 P는 X가 1이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죠. 맞아? X가 1이면 얘도 만족이고 제곱도 1이잖아. 이 전체 문장을 참이 되게 하기 위해 충분하지. 충분한 조건이니까 말 그대로 심플하게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Q는 X제곱이 1이라고 해서 얘도 만족시킨다는 보장이 있니? 없죠. 그냥 단지 필요만 하다. 충분하진 않다라는 의미에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만 파생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P가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일단 화살표가 나가야 되고 그럼 얘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겠지. 맞죠? 세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첫 번째 이번 시험에 100% 출제되는 건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은 아니다 뭐 이런 거 골라내라는 거야. 골라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모든 집합이 아주 평화롭게 원소가 짝짝짝 나열되는 건 아니지. 그지 않아? 문장으로 정의될 때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도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알아내는 게 1순위인데 두 번째는 화살표 방향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약간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둘 중에 하나.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대. Q가 S에 포함된대. 그러면 조건으로서 Q는 이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맞아? Q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서술형엔 정확하게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쓰셔야 되고 S는 화살표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오케이? 네, 여기서 하나 더 있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서로 무슨 조건이라고 합니까? 이건 다 기억하지.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역 모두 참일 때는 서로 필요적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두 집합이 정확히 같을 때를 말해요. 자,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정신 좀 차리셔야 되는데 잘 봐. 아주 중요한 보기들이 여기 많아요. 많으니까 자, 1번부터 봅시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P가 필요 조건이어야 되죠. 얘만 성립해야 돼. 그죠? Q이면 P이다만 성립하면 돼요. Q이면 P이다. 자, 그럼 1번부터 제가 한번 보면 x 곱하기 y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꼭 0입니까? 아니죠. 이게 화살표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참거짓을 고르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골라볼게. 얘는 틀렸어. 글러 먹었고 얘만 참이면 되는 거야. 이쪽 방향만. 자, 얘는 맞습니까? xz가 yz보다 크면 x가 y보다 꼭 커? 무슨 반례가 있지? z가 음수 있을 수도 있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테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네. 에? x가 양수래. 그럼 맞네? 맞죠? 양수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쪽도 맞습니까? x가 y보다 크면 xz가 yz보다 크다. z는 양수래.
맞지 않아? x가 y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은 양수를 곱해도 여전히 부등호방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지. 문제 지금 명확하게 써놨어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물어봤으니까 틀렸죠. 맞아요.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양수면 이거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둘 다 양수면 x 곱하기 y도 양수니까. 자, 근데 주의하실 점, 이것도 성립하니? xy랑 절대값 xy가 같으면 둘 다 양수야?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지.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죠. Q이면 P다만 참이니까. 자, 됐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주요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빠르게 풀었고, 자, 이런 조건 한번 볼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얘는 무슨 조건과 정확히 똑같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실수인데 제곱의 합이 0이래. 둘 다 뭐란 얘기지? 0이란 얘기 아닙니까?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거, 이건 얘도 둘 다 0이라는 표현 맞니? 맞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같은 진리집합이 같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조건은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이게 성립할 조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인데 둘 다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실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죠? 실수가 아니면 1이랑 i여도 0 나오지 않아?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 범위에서만 맞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제가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다. 얘는 플러스는 뭘까요? 플러스는 뭐지? x 곱하기 y가 0이래. 이거야 또는이야? 이거 말하는 거지? 맞습니까?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말을 식으로 표현해 준 거야. 근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조건 많이 놓치죠. 절대값 x 더하기 y랑 절대값 x-y가 같대.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자, x가 0이면 이거 등호 성립하지. y가 0이어도 성립하지.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처럼 학교 시험엔 더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지. 다르게 주어졌을 때도 뭘 나타내는지 반드시 알아먹으실 수 있어야 돼. 네, 맞죠? 자, 앞에 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 앞에 거 일단 쓰기 전에 얘는 뭔지 똑같이 실수입니다. 얘가 0이래.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똥 같은 조건이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4분의 1 y제곱, 4분의 3 y제곱 더하면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나오는 거 맞죠? 맞아? 결국 얘도 얘랑 형태가 거의 똑같지 않아?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 더해서 0이래. 둘 다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y가 뭐? 0. y가 0인데 얘가 0이 되려면 x도 0. 자, 하나 추가. 자, 가운데 플러스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세 번째처럼 주어져도 x, y가 모두 0임을 아셔야 돼. 오케이? 제가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건 이건 100% 이번 시험에 나올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이렇게 평화로운 조건은 잘 주지 않아요. 이렇게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 둘 다 0이구나. 아, 둘 다 0이구나를 빠르게 알아차리셔야 필요 조건이든 충분 조건이든 구분해서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됩니까? 될까 안 될까? 물론 더 복잡한 조건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여기서 P면 Q이다가 참이니 Q이면 P이다가 참이니 여기서 이거면 이거 맞아? 관심 좀. X가 0이고 Y가 0이면 둘 중에 하나 0 아닙니까? 맞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지. 이쪽은 맞아. 이쪽은 틀렸지.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이런 애들이 이거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문장 자체로 봐야 되지. 화살표로.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 0인 거 맞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라는 보장은 없죠. 자, 이 5가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추가로 뭐 이 정도만 볼게. 이건 무슨 조건일까요? 뭘 나타내는 거지 이게?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x랑 y랑 같다는 얘기지, 그죠? x랑 y랑 같음을 나타내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나타내는 건지 빠르게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맞죠? 자, 또 종종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봐. 얘는 언제 성립할까 이게? 응? x, y 자연수. 물론 자연수일 때도 성립하죠. 음수만 성립 안 하니? 정수일 때만 되니? 언제 성립할까요 이거? 절대값 x 더하기 y나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같을 때, x, y 부호가 같을 때죠. 둘 다 풀풀이거나 마마만 성립하지. 0도 포함이지. 그럼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둘의 부호가 같거나 0이란 얘기잖아. 맞니? 하나 0이어도 성립합니다. x가 0이면 이렇게 되죠. 성립하고 y가 0이어도 이렇게 되니까 성립해요. 됐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347번에 뭐 상 난이도 문제 푸는데도 딱히 문제 없을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설명이 너무 긴가? 자, 이 예시들을 여러분들 펀해자에서 정말 많이 볼 거야. 이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더 세부적인 것들을 좀 더 배우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화살표 놀이로 갑시다. 3, 4, 8.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이제 바로 화살표 그어볼게. P가 필요 조건이래. 필요, 불쌍한 애니까 화살표 받아야지.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R은 충분하대. 화살표 나가야지.
자, 그럼 3단 논법. 이게 조건을 화살표로 표현한 거고 3단 논법을 이용해 보면 한 방에 이을 수 있나 봅시다. R이면 Q고 Q이면 P래. 이거네. 자, 이게 3단 논법이죠. 그럼 참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P이면 Q이다. 지금 Q이면 P이다는 맞는데 P이면 Q이다라는 보장은 없죠. 땡. 이 맞다라는 건 100% 맞는 걸 고르는 겁니다. 선생님 이러면 맞지 않아요는 질문하시면 안 돼.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주어진 조건만으로 100% 참인애를 골라내는 거죠. 지금 니은 Q이면 R이다. 얘도 모르죠. R이면 Q이다는 맞는데 Q이면 R이다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디귿 R이면 P이다. 3단 논법으로 맞아요. 자, 여긴 다 not이 들어갔네. not이 들어갔는데 P와 Q의 관계니까 이거 대우 쓰면 not P면 not Q이다. 맞죠? 5번도 맞습니다. 그죠? 답은 일단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포함관계 하나, 또 글자 깨져서 나와 불쾌하게. 자, 이게 한글 버전이 달라서 SIM이라고 써 있는 건 물결 문양으로 봐주세요. 그냥 not입니다. not.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large PQ라고 하자. 다음이 충분 조건이다.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not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명제가. 그러면 얘는 Q의 여집합이고 화살 맞고 홍 나와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야 되겠네. 제가 이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굳이 풀어보는 이유는 결국 포함관계가 나타내고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 P가 Q의 여집합을 포함하니까 그냥 Q를 그릴 생각을 꼭 하지 말고 그냥 Q의 여집합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겠죠. 그 상태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생각하라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Q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자, 그럼 쫙 째려봤을 때 강 나오지 않아? 강 3번이지. Q는 이거 제외한 나머지인데 이거 제외한 나머지 거기다 P까지 합쳐버리면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제가 시간 관계성 1, 2, 4, 5번이 다 안 되는 걸 증명하는 걸 좀 생략해 볼게. 여기서 그냥 가르쳐 드리고 싶은 분 딱 요거 하나예요. 여집합이랑 포함관계가 나왔을 때는 꼭 Q를 그리려고 고집하지 말고 그냥 Q의 여집합 그리시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조금 제가 자, 354번. 얘도 뭐 방금에 했던 연장선상인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니까 P는 화살표 받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되게 그림 그리면 되겠네. 그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놈은 바로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범위가 되겠고요. 얘는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100%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인데 다 7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Q가 P 안에 들어가게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자, 둘 중에 먼저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P예요. 자, Q가 그러면 들어가면 되죠. 저 안쪽으로. 맞습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별 상관이 없어. 이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7 빼기 K 7 플러스 K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둘이 무슨 관계가 있지?
7 빼기 K, 7 더하기 K. 7에 대하여 좌우 대칭으로 찍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이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척없이 얘가 Q가 지금 P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하면 7을 기준으로 7의 왼쪽, 7의 오른편인데 이 안에 쏙 들어가려면 여기 어딘가 7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7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게 이 문제는 상관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으니까 이 절대값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어떤 특정한 수에 대하여 좌우 대칭으로 범위가 찍힌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포함되는 거죠. 그럼 7-K를 봐야겠니? 7 플러스 K를 봐야겠니? 7-K만 보면 되지. 뭐보다만 크면 돼요? 3. 이게 일단 부등호를 작성한 거고 같아도 포함됩니까? 되죠? 이게 채워져 있고 비어 있어요. 자, 그럼 스몰 k는 4 이하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개지. 1, 2, 3, 4. 자, 됐습니까? 자, 오늘 라스트 깔끔하게 한 문제 마지막. 이제 집합이랑 한번 짬뽕해서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집합에 관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P로 충분 조건인 것을 골라라. 제가 집합을 연산해야만 할 때 순서 말씀드렸어요. 드모르간 차집합. 이게 최우선이죠. 드모르간 차집합의 성질을 써야만 교집합,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겠니? 차집합. 이거 바꿔야 되지. 자, 앞에는 바꿀 게 없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게 차집합의 성질 쓴 거고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면 여기 다 바꿔. 그 다음에 뭐 써야 되겠니? 자, 그 다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분배 법칙이 역순이에요. 아니 선생님 뭔 분배 법칙이에요? 공통되는 집합이 있지. 제가 집합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두 연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연산 모두의 공통인 집합이 있고 가운데 연산자가 합교합, 교합교, 교대로 반복되면 분배 법칙 역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분배 법칙이 역순이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얘랑 얘랑 다시 합집합 얘랑 얘랑 분배 법칙을 계속 무한 도돌이라 하거든. 그게 아니라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묶어낸다.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지. 묶어내는데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되면 되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역순이니까 증명은 간단합니다. 이거 분배 법칙 써서 전개해봐. A 합 B 가운데 교집합 A 합 B 여집합. 맞지? 맞으면 간단히 돼야 정상입니다. 출제자가 제정신이면. 이거 뭐니? 공집합. 뭐야? 왜 Q를 쓰고 그래? 공집합. 그럼 A랑 파이의 합집합은 그냥 A죠. 자, 좌변을 결국 간단히 했더니 뭐 나왔어? A. 근데 A랑 AB의 합집합이 같대. 집합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건 포함관계라고 했습니다. A가 B에 포함되니 B가 A에 포함되니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럼 얘랑 똑같은 조건을 찾으면 되니까 그대로 2번 골라주시면 되지. 이해됩니까?